자,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고 그 외에는 주말. 자, 답으로 와야 되는 것이 평일 아니면 주말 둘 중에 한 가지네요. 자, if라는 함수하고 지금 같이 나왔고 월요일에서 금요일 하는 요일은 위크데이 함수가 요일 번호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 월요일이 1인 유형은 2번 유형이죠. 2번 유형. 자, 일단 요 문장만 딱 보면 우리는 이제 위크데이 함수의 인수로 날짜가 오고 2번 유형이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기억이 안 나면 실기에서는 함수 쓰다 보면 쉼표 찍으면 1번, 2번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2번이다 라는 거 또는 기억이 안 나면 쉼표 찍으면서 그때 판단하셔도 되고 어쨌든 월요일이 1인 유형은 위크데이 함수의 날짜, 2번 유형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함수의 원리는 if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if는 자, 어떤 조건을 비교하고 조건 비교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참일 때 yes 그죠? 참일 때 true라고 할까요? 네. 참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일 때와 거짓일 때로 분류가 되고 참일 때 뭘 하고 거짓일 때 뭐 할 건지 정해주면 돼요. 참일 때 적혀질 값, 거짓일 때 적혀질 값 이렇게 판단하는데 참일 때 평일, 거짓일 때 주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조건 비교는 뭘 할 건가 하면 날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 했어요. 월요일이 1번인 유형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에서 5까지라는 뜻이죠. 1에서 5까지라는 건 위크데이의 결과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뭐와 비교할까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에서 5, 토요일, 일요일은 6, 7. 그러면 우리는 위크데이의 결과물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해준다면 1에서 5까지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조건 비교한 다음에 그게 조건 비교. 그래서 참이면 평일, 그렇지 않으면 주말. 그래서 if 시간에 위크데이 함수가 와서 2번 유형으로 답을 구하고 그 답의 결과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평일, 그렇지 않으면 주말. 자,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조건 비교를 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것을 요 함수식 안에서 조건식 참일 때 적혀질 거, 거짓일 때 적혀질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인수가. 자, 날짜 2번 시트죠. 날짜 2번 시트에 가시고 자, 이 날짜가 평일인지 주말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꼴 if 함수로 비교하라 했으니까 자, if로 비교하면 항상 무엇을 조건 비교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평일과 주말의 판단 기준이 위크데이 함수로 요 날짜를 위크데이 함수로 계산했을 때 1에서 5까지가 평일이고 6, 7은 나머지는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위크데이 함수를 써서 이 날짜 스텔 콤마 자 1번 유형인지 2번 유형인지 기억이 안 났어도 요 밑에 쉼표 딱 찍으면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인 것은 두 번째 2번 유형이죠. 그래서 2라고 적고 갈로 딱 닫아주면 2번 유형은 1에서 5까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1에서 5까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거나 같다 5 이렇게 작거나 같다 5라고 표현한 겁니다.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위크데이의 답은 1, 2, 3, 4, 5, 6, 7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라는 의미를 조건 비교했고요.
자, 그래서 참이면 평인.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그렇게 조건식 참, 거짓. 자, 아무리 복잡한 if도 다 이 구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사용한 주소는 같은 행에 있는 응시 1, 시 3번 셀 파란색 자리 요거 하나 썼고요. 밑으로 복사됐을 때 응시 1은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죠. 네, 그래서 그대로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복사하시고요. 이런 거는 검사는 못하죠. 우리가 달력을 볼 상황도 아니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이날이 진짜 주말 맞는지는 달력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고요. 그냥 요 식을 쓰면서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 연수를 표시하시오. 근무 연수 구하는 식을 줬습니다. 그죠? 근무 연수 구하는 식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연산자가 끼어 있으면 빼기 되어 있으면 요거 하나 딱 해결하면 돼요.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일단 요거 한 개 해결하고 빼기 또 이거 한 개 해결하고 각각 따로따로 이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날짜의 연도. 자, 현재 날짜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했을 때 현재 날짜의 연도는 이어 함수 안에 today 함수가 오면, 자, 요렇게 오면 오늘 날짜, 현재 날짜가 있는데 그것을 이어로 감쌌으니까 현재 날짜의 연도가 됩니다. 자, 현재 날짜의 연도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 입사 일자의 연도는, 자, 여기 빼기 하라 했으니까 빼기, 입사 일자를 이어 함수 안에 넣어주면, 이어 함수 안에 입사 일자를 넣어주면, 입사일을 넣어주면 그 날짜의 연도, 현재 날짜의 연도 빼기 입사일의 연도가 되겠죠. 자, 근무 연수를 구하는데 이꼴, 자, 이어의 today, 이어 안에 today 들어가는 건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 안에 today 함수가 오면 현재 날짜의 연도가 들어가고요. 물론 today 함수 자리에 now 함수, now 함수는 지난 시간에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함수다 했어요. 보통은 today를 쓰지만 뭐 now가 들어와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어 안에 오늘 날짜를 구해주는 today 함수를 넣어주면 현재 날짜의 연도가 구해집니다. 자, 중간에 연도 올해가 2026년이니까 맞게 잘 나오는가 뭐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예. 자, 다음에 빼기, 다시 한번 이어 함수 안에 입사일자 날짜를 선택해서 넣어주면 2012가 되겠죠. 요거의 답은 2012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2026 빼기 2012 해서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뭐죠? 1900년 1월 14일이라 나왔어요. 자, 날짜 함수를 쓰다 보면 계산 다 하고 난 다음에 날짜형의 답이 딱 나와버릴 때가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서식을 없애주세요. 날짜 함수를 쓰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정 서식 없음. 서식을 없애주면 됩니다. 자, 밑에 셀들 아직 계산 안 한 자리들 있죠. 선택해보면 뭡니까? 서식이 일반이었거든요. 근데 날짜 함수를 쓰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자동으로 날짜 서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함수 쓰기 전에 원래 있던 특정 서식 없음 일반으로 바꿔주면 14가 나오는 겁니다. 2026 빼기 2012 해서 14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 함수를 쓰다 보면 서식이 갑자기 날짜 서식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서식을 없애주시는 거. 자, 나머지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 이거는 그냥 며칠 남았나 묻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날짜를 만약에 1월 1일 날 수업을 시작해서 1월 2일 날 수업이 끝나면
1월 2일 빼기 1월 1일 하면 1이 나오지만 거기에 1 더하기 1에서 빼기 해서 나온 1에다가 다시 하루 더해서 2라는 수업 받은 일수는 1일, 2일, 이틀이라는 그렇죠? 그 더하기 1을 해주시라 했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늘이 1월 1일인데 시험이 1월 2일이다. 그럼 남은 일수는요? 그냥 단순히 빼서 1일이다. 이렇게 더하기 1 할 필요 없이 그냥 1이라고 이거 빼기 이거 해서 1이 되면 되겠죠. 자, 다시 이야기할까요? 2026년 1월 1일 날 수업을 강의 시작을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강의 시작 이런 이야기는 자 강의 시작돼서 2026년 1월 2일 날 강의가 종료된다라고 하면 2026년 1월 2일 빼기 2026년 1월 1일 하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숫자 1이 나오죠. 그런데 수업 들은 날짜는요. 1일도 들었고 2일도 들었으니까 더하기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경우에 더하기 1을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내용의 의미를 보고 지금 더하기 1을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험 남은 일수를 구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2026년 1월 1일이 오늘 날짜인데 2026년 1월 2일이 시험일이에요. 시험일. 그러면 2026년 1월 2일 빼기 1월 1일 하면 1이 남았는데 이거 빼기 이거에서 나온 1 그대로 쓰면 되죠. 왜냐하면 남은 날짜 수는 오늘이 1월 1일이고 시험이 1월 2일이면 하루 남은 거 맞잖아요. 그죠? 이거 빼기 이것만 해도 충분한 거죠. 예. 그래서 날짜 간의 빼기로 차만 구하면 되는 거고 강의의 시작과 종료일 때는 차이는 1이지만 이날도 수업을 했고 이날도 수업을 했으니까 더하기 1을 해서 2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날짜에서 날짜를 뺏는 값에 더하기 1을 할지 말지는 내용 보고 판단하시는데 자 지금 오늘 요 문제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시험 일시까지 그러니까 오늘 투데이 오늘 날짜부터 해서 시험일이 있으면 이 날짜에서 이 날짜를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날짜 빼기 이 날짜 빼기만 하면 되는데 직접 시험 종료 이 날짜 빼기 이거 해도 되지만 데이스라는 함수가 오면 데이스 함수의 인수는 종료일, 쉼표, 시작일 이렇게 두 날짜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데이스 함수 안에 데이스 함수죠. 데이 함수하고 데이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종료일은 언제입니까? 시험일이 종료일이고 시험일. 그 다음 시작은요. 오늘부터 계산을 할 거니까 날짜 차를 today로 오늘 날짜를 넣어서 시험일이 종료일, 시작일은 오늘 날짜. 그래서 오늘 날짜와 시험일 간의 차이, 남은 일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더하기 1 같은 거 필요 없지만 만약에 강의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거다 이러면 이틀이라서 더하기 1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잔여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날짜와 날짜 간의 차는 직접 뺄 수도 있지만 데이스라는 함수가 있으면 데이스 함수 안에서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시험 일시가 종료일이죠. 시험이 되는 게 더 뒤에 날짜 다음 쉼표 찍고 시작은 오늘부터 계산해서 얼마 남았나 하기 때문에 오늘 날짜 today 함수로 두 번째 시작일을 오늘 날짜로 그래서 종료일 콤마 시작일 종료일과 시작일 구해주면 잔여일 수는 얼마 남았는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더하기 1이 필요 없고 내용에 따라서 더하기 1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다. 그래서 내용 보고 판단하시라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 4번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자, 시라는 글자 마지막에 표시 예에 보면 23시 시라는 글자를 표시해 주라 하는 거죠. 23까지는 내가 직접 계산해서 구하고 시라는 글자는 따옴표 넣어서 적어주면 되고 요 사이에 연결연산자 붙여주고요. 자, 입실 시간은 매시 정각이며 수업 시간에 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23시라고 표현하라. 먼스 함수는 월을 구하니까 시간하고 상관없고 아워 함수가 시를 구하는 함수죠. 연결연산자 사용하라 했고, 자, 이 내용을 글자만 딱 보지 마시고요. 항상 문장 읽을 때 내용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이걸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수업 시간과 입실 시간이 있을 때 입실 시간은 수업 시간 요 시간의 정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업이 13시 10분이면 입실은요 13시 정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뭐 와야 되는 겁니까? 13시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15시라고 답이 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요것만 딱 뽑아내주는 거 뭡니까? 아워 함수죠. 아워 함수 안에 요 H13번 셀 주소가 들어오면 13이라는 값만 딱 찾아줄 거고 거기에 C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 함수식과 이 문자가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없어요. 이것과 이것을 그냥 이어서 적어주는 그런 식은 없습니다. 뭐든지 어떤 하나의 함수식이 있으면 함수식과 어떤 문자든 함수식이든 뭔가 함수가 있고 함수 안에 다시 다른 함수가 오기도 하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함수가 오고 또 함수가 따로 오면 이 함수가 따로 오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오는 겁니다. 또는 더하거나 빼는 거 아니면 연결이라도 시켜주는 거야. 우리가 연산자에 연결 연산자.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가 왔어요. 함수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도 이 함수와 이 문자가 연결이라는 것이라도 해줘야 되지. 여기에 쉼표 들어갈 수 있나요?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아니죠. 이 자리에 더하기 빼기 들어올 자리도 아니고 쉼표 들어올 자리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쉼표는 언제 들어옵니까? 쉼표가 오려면 앞에 함수가 있어야 인수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비어 있을 수 없어요.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 어떤 형태가 와야 되는지부터 이해가 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답이 13시라고 오려면 요 수업 시간에 정각이 입실 시간이다 했기 때문에 이 시간 13시 10분이라는 이 시간을 넣어주면 13이 나올 거고요. 그 뒤에 시라는 글자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13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요. 다 앞에 있는 시를 뽑아내서 15시, 14시 이렇게 됩니다. 자, 5번. 5번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내가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내용, 내가 어떤 문제를 풀으라 하는 건지, 어떤 계산을 하라는 건지 이해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쉬운 함수가 사용되어지는 거라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를 구하라는 건지 모르면. 그래서 함수가 익숙하지 않은 평소에 많이 안 쓰던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면 내가 수동으로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요 문제도 그렇게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이용하여 주차 요금 계산하라 했어요. 우리가 몇 분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왔는지 그 시간 차를 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계산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hour 함수와 minute 함수를 사용하라 했는데 hour는 시간 정보를 구하는 함수고
미니트는 분 정보를 구하는 함수죠. 시간 정보와 분 정보를 구해주는 함수고요. 자, 그 다음 주차 요금은 10분당 200원으로 계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30분 주차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30분 주차했으면 자, 일단 답이 얼마죠? 600원. 600원 어떻게 계산할까요? 나누기 10 하면 10분짜리가 3번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0 나누기 10 하면 10분짜리가 3번, 그 3 곱하기 200 맞나요? 요 공식부터 이걸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10분당 200원 그러면 30분이면 우리 암산으로 600원 딱 하시잖아요. 그 암산으로 600원이 나온 원리가 10분당으로 나누니까 10분짜리가 3번 있었어요. 그죠? 10분짜리가 3번. 그래서 10으로 나눠줘야 되고 다시 그러면 요게 3이 나왔고 10분짜리가 3번이다 라는 의미의 3이 나왔고 곱하기 200 해서 600원이 나올 수 있죠. 요 원리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출차 시간과 입차 시간 사이에 몇 분이 걸렸는지를 알면 되죠. 그 몇 분만 구하면 나머지 식은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럼 몇 분 걸렸는지 요 데이터를 보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자, 11시 30분에 출차해서 입차는 10시 30분이고 그럼 몇 분이죠? 60분. 60분 나누기 10 곱하기 200. 그렇게 해서 식이 나오면 되겠죠? 다시 한 개 더 해볼까요? 12시 20분에 나왔고 1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80분요? 80분 나누기 10 곱하기 200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거 80분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1시간 20분. 1시간 20분을 어떻게 했어요? 80분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1시간이 1 곱하기 60 더하기 20 해서 80분이 된 거죠. 요 원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일 1시간이라는 일을 60분으로 바꿔줘야죠. 아니 2시간 20분이면 2 곱하기 60 해서 계산될 거고 그래서 몇 시간 몇 분 이 값을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분인지 구해주면 돼요. 그럼 몇 시간 몇 분이 걸렸는지 구하는 거 이제부터 이제 함수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함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차 요금을 구하는지 그 계산의 원리니까 그거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1시간 20분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시간에서 시간을 빼볼게요.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꼴 요 시간 빼기 요 시간에서 시간을 빼니까 시간차가 나오죠. 이 시간차 중에 1시간이 나오면 우리는 1 곱하기 60을 할 거고요. 1시간 20분이 나오면 1 곱하기 60 더하기 20 이렇게 할 거잖아요. 2시간 나오면 2 곱하기 60 더하기 20 이런 식으로 요 정보에는 60을 곱해줘야 되죠. 요 시 정보에는 60을 곱해줘야 되고요. 분 정보는 그냥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지금 요 답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 그냥 시간에서 시간 뺀 거예요. 날짜도 빼기가 되죠. 시간도 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루가 숫자 1이기 때문에 시간은 서식을 없애면 0.0479 이거 빼기 0.4 해주면 이거에서 빠졌는 값 0.04 얼마 나오겠네요. 그 0.04 얼마 나온 거 요것도 서식을 없애볼까요?
서식을 없애면 0.04 얼마 나온 거 이것을 시간 정보로 바꿔주면 1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이해한다면 일단 우리는 시간에서 시간을 빼면 1시, 1시 20분, 2시 20분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 빼기 했는 이 식을 hour 함수 안에 요 빼기식 H21번 빼기 G21번 하면 아까 1시라고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1이 되겠죠. 자, 이거에는 60을 더 곱하면 되고 더하기 미니트 함수 안에 H21번 빼기 G21번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0이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60 더하기 0분. 밑에 거는 1 곱하기 60 더하기 20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먼저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빼기식을 자, 한번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 2시간 차에서 구했는 빼기식으로 구했는 1시라는 정보. 지금 요걸 빼면 1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정보를 hour 함수 안에 hour라는 함수 속에 담아주면 시정보만 구할 거고 그 시정보에다가 우리는 60을 곱하고 다시 더하기 미니트 함수 안에 자, 아까 복사했으니까 붙여 넣을게요. 자, 미니트 함수 안에 요 2시간 차를 구하면 지금 요 첫 번째 거는 0분 그 다음 밑에 거는 20분 이런 식으로 그 분 정보를 가져오겠죠. 그럼 요렇게 해주면 이거의 답은 이건 뭐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 60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한번 날짜도 아까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시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저절로 시간 서식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서식을 없앨게요. 서식을 없애주면 60이라는 답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썼는 이 식이 60이라는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엔터 치니까 또 0으로 바뀌어버리죠. 0 시간 정보로 날짜 함수가 있으면 시간 함수가 있으면 자꾸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중간에 엔터 치지 마세요. 엔터 쳤다가 자 커서 넣었다가 함수식 맞는데 싶어서 엔터 치면 다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안에 커서 넣어서 엔터 치는 걸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꾸 서식이 바뀌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60이라는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식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거에다가 우리는 뭐 해줬어야 돼요? 아까 자 구했는 시간에 몇 분인지를 10으로 나눠서 곱하기 200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 먼저 구한 다음에 요거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먼저 구하라고 요 계산식이 기니까 자 여기 이제 다시 커서 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미리 먼저 하라고 갈로를 안 하면 뒤에 가서 나누기 10 하면 요것만 나누기 10이 되기 때문에 자 전체 요걸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서 계산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갈로를 표현했고 나누기 10 곱하기 200 또 이렇게 나왔죠. 서식 없앨게요. 서식 없애면 1200 자, 요 서식 바꾸어진 채로 복사를 하면 같은 서식까지 같이 복사되어지기 때문에 답이 나옵니다. 자, 113페이지는 텍스트 함수고요. 아까 그 이야기 다시 못 들으신 분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이야기 한번 하고 갈게요. 아까 요 주차 요금 구할 때 여기에 0시 00분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 서식 없음 이거 해줬는데 사실 처음에 원래 있었던 형식이 회계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0시 0분 나왔으면 쉼표 스타일 요거 눌러서 회계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을 중간에 끊지 않고 쭉 다 완성했으면 0시 0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계형으로 만약에 다시 되돌리더라도
첫 번째 거는 만약 영시 영분 나왔어도 밑에 거는 서식이 바뀐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를 선택하면 무슨 형식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거 보고 하는데 그냥 이 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회계를 하면 원 표시가 있는 것이 표시되어질 테니까 요 심표 스타일을 이용해서 원 표시 없는 회계형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서식이 뭔지 한번 확인하시고 영시 영분을 서식을 바꾸시도록 하고요. 자, 문자열 함수 113페이지는 자,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레프트 함수에 문자가 오고 여기에 범위 여러 개 문자 범위가 오는 거 없습니다. 그죠? 한 개의 문자가 오고 개수를 해주면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문자를 추출한다는 거죠. 문자가 오고 시작 위치 개수 나오면 3,2니까 하나, 둘,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개. 그래서 R2. 그 다음 라이트는 문자가 오고 문자 수가 오면 문자 수가 3이면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그래서 뒤에서 3개. 그렇게 특정 문자를 추출하는 특정 위치에 있는 문자를 추출해주는 함수가 레프트, 라이트, 미드고 이거는 시험 장가면 100% 나오는 거죠. 다른 함수 사이사이에 다 끼어서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로어 함수, 어퍼 함수, 프로퍼 함수는 문자가 딱 들어오면 됩니다. 문자 한 개 들어오면 다 소문자로 바꿔줘요. 어퍼 함수는 다 대문자로 바꾸고요. 프로퍼 함수는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첫 문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요런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로는 문자 한 개 옵니다. 범위 같은 거 아니고 문자가 있는 셀 하나 이렇게 오면 돼요. 단어가 여러 단어인 건 상관없어요. 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트림 함수.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 공백을 제외하고 텍스트의 공백을 모두 삭제한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글자보다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띄어쓰기 몇 칸 있고요. 자, 이런 글자 있고요. 또 띄어쓰기 몇 칸 있고 글자 있고 또 띄어쓰기 몇 칸 있어요. 그럼 뭘 없앤다는 겁니까? 그 중에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 공백 요거 하나만 놔두고요. 자, 두 개는 없앤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단어 사이 말고 앞에나 뒤에 있는 건 다 없앤다고요. 그래서 코리아 띄우고 2023만 딱 남는 거예요. 단어 앞에 뒤에 싹 다 빼고 요 단어 사이에는 한 칸은 남겨둬요. 단어 사이에 있는 한 칸의 공백만 남기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버리는 거. 그래서 글자 데이터 입력할 때 공백 같은 게 있었다면 계산 처리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공백들을 제거하는 함수가 트림 함수입니다. 공백 제거 함수고 마찬가지로 인수는 텍스트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 하나하나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들을 연결시켜서 질문을 합니다. 인수는. 자, 그 다음 4번 하고요. 5번에 있는 함수는 특정 텍스트를 찾는 겁니다. 텍스트 값에서 다른 텍스트 값을 찾아서 시작 위치, 답은요. 위치 몇 번째 있다. 위치 번호를 찾아주는 거예요. find도 search도 마찬가지로 그 위치 번호를 찾아오는데 위치 값을 찾아오는데 find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요.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인수로 보면 밑에까지 같이 볼게요. find에 찾을 텍스트를 포함한 텍스트
시작 위치는 보통 생략합니다. 생략하는데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찾을 텍스트 X라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두 번째 인수 여기에서 요 X가 포함되어 있는 요 문자에서 X의 위치 번호를 찾을 거예요. X가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죠. 그래서 2라고 답한 겁니다. 자, 서치도 마찬가지예요. 찾을 텍스트 오고 그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n을 찾으라 하는데 n이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그래서 답이 4라고 나온다고요. 답의 형태가 자, 아까 만약에 미드 함수 같으면 어때요? 그 글자가 답으로 오는 거죠. 자, find나 search는 그게 몇 번째 위치하는지 위치 번호 숫자가 답으로 옵니다. 숫자 답이 오고요. 자, search는 지금 대문자를 적어놨지만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같이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find 함수 안에 자, 이 자를 찾으라 했어요. 요 글자에서 이 자를 찾으라 하면 이가 몇 번째 있죠? 자,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요거 아닌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이거 답은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search라는 함수 안에 2를 찾는데 요 글자에서 똑같이 적을게요. 자, 요렇게 하면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있죠. 그래서 요 차이가 난다고요. find와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소문자만 딱 찾아냈고 search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이인 거 첫 번째라고 바로 찾아냈다 하는 겁니다. 몇 개가 아니고요. 몇 번째 위치하냐고요. 소문자 이가 자, 적혀 있지만 search는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대문자 이 자리, 소문자 이 자리 둘 다 이 똑같잖아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첫 번째 있네요. 1이라고 답한 거고. 자, 이거는 소문자 2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치하는 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 있다라고 그 위치 번호 값을 찾아준 거고요. 자, 이때 세 번째 인수 쉼표 찍고 1은 적으나 많아죠. 찾을 시작 위치 우리 어디서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 번째 인수 쉼표 찍고 1 적을 것은 생략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자리부터 찾는다, 세 번째 자리부터 해서 뒤로 찾는다라고 하면 표현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찾을 시작 위치를 의미하는데 첫 글자부터 찾기 시작하면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다 생략을 했습니다. 혹시 필기 문제지에 콤마 1 적혀 있으면 그냥 우리 평소에 풀던 거와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여기에 콤마 2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 보고 여기서부터 찾기 시작하면 이것도 여기 2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 나와야 될까요? 하나, 둘, 세 번째라고? 자, 그거 아니고요. 맨 위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라고 4 나오는 겁니다. 콤마 2가 적히면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 번호 그거를 적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기에서는 적을 일 없을 거고요. 답지에 있어도 안 적으셔도 되고 필기에서는 표현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치로부터 해서 뒤로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의미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자, len 길이를 개수를 문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문자가 들어와서 문자의 개수를 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다.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문자의 길이, 문자의 개수. 이때 만약에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요. 공백도 문자라 했습니다. 아예 완전히 없는 것과
공백은 달라요. 띄어쓰기는 문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있다면 그것도 문자로 헤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의 길이는 len 함수고요. 자, 그러면 응용 문제를 풀어보죠. 그래서 어퍼나 프로퍼나 이런 문자 관련된 함수는 이 함수 자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시켜서 연결연산자 이용해서 표현하라, 이런 문제가 연결연산자의 문제입니다. 사실 대문자 바꾸고 첫 글자 대문자 바꾸는 자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선수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라 하면 첫 문자 대문자 바꾼 함수가 프로퍼라 했으니까 프로퍼라는 함수 안에 선수명이 들어있는 셀 주소가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 팀명의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라 하면 요거는 팀 이름을 전체를 대문자로 하라 했으니까 어퍼 안에 팀명이 들어와 주면 그냥 대문자 바뀌는 거, 하나도 각각의 함수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표현하라고. 표시예에 선수명이 이거고 팀명이 이거일 때 다 첫 글자 대문자 하고 팀명은 다 대문자 하는데 그 사이에 갈로 문자도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프로퍼 함수 이용해서 선수명의 첫 글자를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 갈로라는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갈로라는 문자는 그냥 갈로 따옴표에서 못 쓰죠. 그냥 쓸 수 없잖아요. 함수하고 문자 사이에 뭐 필요합니까? 연결연산자 필요하죠. 그 다음 이 식과 다시 요거 프로퍼 함수로, 아니 어퍼 함수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연결시켜서 어퍼 함수로 팀 이름 적고 요까지 하고 또 요렇게 생긴 글자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또 연결시켜서 요렇게 생긴 글자 연결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표현하고 연결, 요거 하나 표현하고 연결, 요거 하나 표현하고 연결, 요거 하나 표현하고 차례차례 이어만 가시면 돼요. 그때 연결 연산자 안 빠뜨리고 한 개씩 해결하고 다음 거 단계 이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꼴 프로퍼 함수 안에 선수명 한 개씩 결과를 한번 봐가면서 할게요. 자, 한 개 했어요. 그리고 엔터 쳐보면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인 형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갈로 여는 문자가 필요한데 그냥 못하고 연결 연산자 붙여서 이렇게 생긴 글자 넣어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갈로 여는 문자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팀명을 대문자로 표현하려면 자, 연결 연산자 붙여주고, 자, 만약에 빠뜨리고 해볼까요? 빠뜨렸다. 그냥 빠뜨리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빠뜨려서 자, 팀 이름 C 3번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색깔이 주소에 색깔 원래 붙잖아요. 우리가 셀 선택하면 색깔 붙죠. 근데 색이 안 붙잖아요. 자, 연결 연산자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결 연산자만 딱 붙여주면 셀 주소 자리는 색이 딱 붙어요. 엔터 쳐보면 요렇게. 자, 요거 프로퍼 이용해서 표현했고 연결, 그다음 갈로 문자 표현했고 연결, 그다음 팀 이름 대문자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다시 연결시켜서 갈로 문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이어 붙이는 거죠. 요거 하나 하고 연결, 요거 하나 하고 연결, 요거 하나 하고 연결, 요거 하나.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중간에 세 번의 연결 연산자 넣어서 붙여준 겁니다. 자, 사용한 주소는 여기 같은 행의 거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 참조 그대로 해서 바뀌어져 내려가도록 두면 되고, 채워서 복사하면 이렇게 답 나왔습니다.
자, 4번을 먼저 볼게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학과 번호의 앞에 있는 세 글자만 가져오라 했어요. 그럼 레프트 함수 이용하면 되겠네요. 학과가 있고 항상 이거 문장 읽을 땐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학과의 앞 세 글자 HEA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학과의 앞 세 글자와 그러면 레프트 학과 셀 콤마 3 하면 앞 세 문자 나오죠. 그 다음 입학일자의 연도 그러면 이어 함수 안에 입학일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는데 학과의 글자를 소문자로 표시하라 했네요. 그럼 학과의 요 글자를 다시 소문자 바꾸려면 요 결과물을 로어 함수 안에 다시 한 번 더 넣어주면 소문자가 되잖아요. 왼쪽 세 글자를 구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로어 함수 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학과 이름이 이거고 입학일자가 이거일 때 자, 요거 하고 연결시켜져 있네요. HEA를 소문자 만들어서 하나 표현하고 그다음 연결해서 요거 날짜의 연도를 구하고 요 사이에 연결 연산자 한번 요거 구하는 방법 따로고 이거 표현하는 거 따로니까 요 사이에 연결을 시켜서 이거 하나 하고 연결시키고 이거 하나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날짜 빼기 날짜 이렇게 연산을 할 때 그냥 이거 구하고 빼기 이거 구하면 되듯이 이거 하고 연결시켜서 또 이거 하고 그죠? 연결만 시키면 돼요. 이해되시고 나면 연결 연산자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자, 문제에서 학과의 왼쪽 세 글자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레프트 학과 셀에 3 해주면 학과의 왼쪽 세 글자 HEA를 구했고 이 글자를 소문자로 바꾸라 했어요. 그래서 로어라는 함수 안에 요 글자를 쏙 넣어주는 거죠. HEA라는 글자를 추출해서 로 함수 안에 쏙 넣어주면 소문자 HEA가 구해졌고요. 다음 연결을 시켜서 다음에 이번에는 입학일자의 연도를 구해와야 되니까 이어 함수 안에 입학일자 H16번 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다 됐죠? HEA와 2022가 연결돼서 하나의 답으로 됐고요. 자, 5번, 6번 다 보고 제가 다닐게요. 자, 5번. 코드 생산일자 인식표 이용해서 제품 코드를 구한 후 여기에 표시하라 했고 제품 코드는 코드 뒤에 줄표, 생산일자 중 월 뒤에 요 줄표 하이픈 인식표를 연결한 후 대문자로 변환하라 했어요. 자, 코드가 JH. 자, 실제 내용도 한번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코드가 있고 생산일자가 있고 인식표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 읽으실 때 이 자료를 보면서 읽으세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코드가 JH고 생산일자가 이 날짜고 인식표가 이거면 자, 이 JH 어떻게 됐어요? 대문자로 돼 있네요. 지금 제품 코드 뒤에 자 일단 여기서 제품 코드 뒤에 줄표를 넣어놨네요. 대문자는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지금 일단 코드 번호가 오고 그 다음 줄표 연결해야 되고 요거는 그냥 문자잖아요. 따옴표 넣어서 표현하고 그 다음 요거는 생산일자 중에 월 요 10이라는 값만 구해오면 되네요. 10이라는 값 구해오는 건 먼스 함수죠. 먼스 함수로 요거 10을 구해오고 그 다음 줄표 연결하고 그 다음 EK는 요 인식표 그대로 이어주면 되네요.
변환이 될 게 없으면 그냥 셀 주소만 바로 오면 됩니다. 이렇게 다 가져와서 그러면 소문자 JH-10-EK라고 소문자 온 것을 이거를 전체 어퍼 함수로 딱 감싸주면 요 답이 되겠죠. 이거 따로 대문자, 이거 따로 대문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어퍼 함수를 두 번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 문제처럼 다 연결한 다음에 대문자로 한 번에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자하고 요 문자하고 쭉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JH라는 글자, 자 소문자 형태 그대로라도 JH라는 글자 또는 여기 코드 번호 AG, 자 이꼴 이거 해주면 이거의 답이 뭡니까? AG 그대로 온다고요. 자 요 글자에 이꼴 이거 해서 요거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글자 이어주라고요. 갈로 넣는 거나 하이픈 넣는 거나 요렇게 생긴 거 이어주라고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거죠. AG 하이픈. 그 다음 뭐더러 했습니까? 또 연결시켜야죠. 그 다음에는 생산 일자에 월만 가져오라 하니까 먼스 함수 안에 생산 일자를 넣어주면 11이라는 값이 이어졌고 또 연결시켜서 하이픈 넣어주라 했죠. 그래서 하이픈 해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자꾸 엔터 치는 거는 확인하는 과정이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답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게 쭉 흘러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픈까지 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인식표, 요 자리 가려져 안 보이지만 인식표 자리 연결시켜서 인식표 셀 C27번 셀 요거 필요하죠. 요거 엔터 치면 AG 그 다음 11 그 다음 W가 이어져서 하이픈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요거 나오는 거죠. 이 전체를 이 식 전체를 어퍼 함수 안에 어퍼 함수 속으로 쏙 넣어주면 어퍼 속에 요 계산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문자가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대문자는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 요거가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연결시키는 과정에 대한 연습입니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사용한 주소는 다 같은 행에 있는 것만 썼으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복사하면 되고요. 6번 도서 코드의 앞뒤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 후 그러면 공백 제거하는 함수 트림 있고 트림 함수 안에 도서 코드가 들어가면 그 문자에 공백이 있다면 제거가 되어지겠죠. 자, 그거 제거한 후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자, 이거를 다시 대문자로 변환하라 했어요. 그럼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주면 되죠. 자, 변환하고 변환된 문자열 뒤에 이렇게 생긴 글자 추가하라 했어요. 그러면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긴 글자 추가하면 되죠. 연결을 이렇게 생긴 거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쉽죠. 아까 거보다. 자. 도서 코드 여기 실제로 커서 넣어보면 여기 한 칸 공백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한 칸 제가 방향키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공백이 있든 없든 또 공백을 없애라 하니까 우리는 트림 함수 안에 도서 코드를 넣어주면 공백 제거가 됐고요. 이 공백 제거되어진 도서 코드를 대문자로 바꿔주라 하니까 어퍼 속에 쏙 담아주면 되죠. 어퍼 속에 담아주면 공백 제거된 도서 코드가 대문자가 나왔고 그 다음 그 뒤에 연결시켜서 다운표 안에 이렇게 빼기 대문자 계열 이때 소문자 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 대문자로 적혀져 있었잖아요. 그럼 대문자로 적어줘야죠. 이렇게 생긴 글자 넣으라고 연결을
아까 갈로 문자나 하이픈 한 개 넣는 거나 이렇게 넣는 거나 다 똑같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글자 이어주라고요. 그래서 도서 코드 대문자 된 거에 하이픈 KR 이렇게 붙어졌습니다. 사용한 주소는 요거밖에 없고요. 상대 참조로 바뀌어져 내려가면 되겠죠. 자, 요게 좀 더 쉬울 테니까 요거 확실히 하시고 앞에 거도 다시 해보고 질문할게요. 자, 식은 요걸 보이도록 해놓을게요. 3번을 볼게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문자가, 자, 제품 코드 글자가 있는데 그 마지막 글자가, 그러면 우리 라이트 함수 쓰면 되죠. 라이트 함수에 제품 코드 콤마 뭐 할까요? 마지막 문자라는 것은 제품 코드의 오른쪽 몇 개요? 한 개. 네. 마지막 문자가 라이트에 제품 코드 콤마 1 해주면 마지막 문자고요. 자, 그것이 M이면, 자, M과 같으면, 자, 조건 비교했습니다. 조건 비교해서 참일 때 이거 거짓일 때, 자, 참일 때는 남성용인데 거짓일 때 아직 두 가지나 더 남았네요. 자, 조건 비교를 해서 참일 때 답 나왔어요.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다시 또 조건 비교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다시 두 번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if의 구조 안에 조건식 참일 때는 남성용 딱 결정이 났는데 거짓일 때 참일 때는 남성용 결정 났는데 거짓일 땐요 다시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비교하기 위해서 새로 if 조건식, 자, 조건식에 라이트 함수 써서 뭐 비교할까요? W와 같은지 비교해서 참이면 여성용, 거짓이면 아웃도어 해서 마무리가 되면, 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이 if의 구조에서 보면 if는 아무리 복잡한 if라도 무조건 조건식 참 거짓 그리고 갈로 닫히는 거예요. 조건식 조건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참일 때 남이라고 결정이 났고 거짓일 때 다시 조건 비교가 필요하니까 다시 if가 와서 조건 비교 참일 때 여성용 거짓일 때 아웃도어 해서 결정이 나면 이 if가 갈로 닫혀서 마무리가 되면 이 if식의 거짓 자리가 완성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if의 갈로도 다시 한번 닫아주는 겁니다. if가 두 번 갈로 열어서 여기서 닫히고 첫 번째 if의 갈로는 이제 닫힌 거예요. 그냥 두 개가 있는데 왜 두 개인가 하면 이거의 짝이 이겁니다. 함수의 짝은 색깔별로 안에서 시작된 건, 요 안에서 시작된 건 이 안에서 끝나야 돼요. 자, 또 다른 함수가 시작이 됐다면 이 함수의 갈로가 시작이 됐다면 이 안에서 끝나야 되지 이 뒤에 가서 닫으면 이런 식은 없어요. 이 함수 속에서 시작된 갈로는 이 함수 안에서 닫혀야 되지 이 갈로가 이 뒤에 가서 닫히는 건 없어요. 항상 함수 속에 있는 건 속에서 끝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로는 여기서 끝났고 조건식 참일 때 값 거짓일 때 새로운 if 구문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을 보실 때 이 첫 번째 if 식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식 참일 때 남성용 거짓일 때 다시 if 구문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 새로운 if. 그럼 요 새로운 if 다 할 때까지는 자, 요 if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거 마무리되면 요 if의 갈로도 닫는 거죠. 요 속에 새로운 if가 한 번 더 들어갔을 뿐이에요. 조건 비교한 다음에 참일 때는 결정이 났지만 거짓일 때 다시 또 비교하러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equal if. 자, 지금 중첩에서 if 2번 쓰는 게 힘드신 분은 남성용, 여성용 두 가지로 그냥 끝내시는 정도까지 그만큼의 단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를 같이 풀면, 자, 라이트 함수로 마지막 문자가 m이면 이렇게 조건 비교를 하라 했으니까, 자, 라이트 제품 코드 요 셀에 오른쪽 한 글자가 m이라는 글자하고 같으면 비교를 했죠. if의 첫 번째 인수는 조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죠? 비교를 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참, 거짓. 참, 거짓이 판정돼야 됩니다. if 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식이 없다면 그건 if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직접 이 앞에 값과 뒤에 값을 직접 비교합니다. 쉼표 찍고요. 자, 이것이 이거면 참일 땐 남성용, M 외에는 다 W밖에 없었다면 요거 참일 때 남성용, 그렇지 않으면 여성용 이렇게만 딱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또다시 비교가 필요하니까 다시 if 형식이 필요하다고요. 요 if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교하겠다. 그래서 지금 요 형식이니까 요 뒤에 갈로를 이따가 닫으셔도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 뒤에 닫는 거는 열 때 언제 닫을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if 구문에서 조건식 참일 때 이거, 거짓일 때 다시 if 비교. 자, 그러면 요거 지워놓고 이따가 써도 되고요. 지금은 이형 써놨으니까 그냥 이어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라이트 복사해서 가져와도 되는데 그냥 쓸게요. 라이트 이 문자의 오른쪽 한 글자가 이번에는 W인지 비교하고 참이면 여성용, 그렇지 않으면 아웃도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자, 요 빨강색 갈로 안에 if의 두 번째 if의 조건식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요 if의 갈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2번은 이메일에서 골뱅이 앞에 문자열만,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만 추출해서 닉네임에 표시하라 했어요. 요런 이메일이 있으면 요 골뱅이 앞에 거 요것만 표시하라고요. 자, 함수는 mid와 search입니다. 자, 데이터를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요런 이메일이 있으면 이 이메일 주소에 요 부분만 답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요 이메일에 요 부분만 이렇게 답 가져오라고요. 요 부분만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정 글자에서 요만큼만 추출해서 가져오는 게 어떤 함수예요? left, right, mid. 자, 왼쪽에서부터 몇 개니까 left 함수가, 문제에서 left 함수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lef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져오라 하면 요거 되겠죠. 근데 지금 mid 함수가 있으면, 자, left 함수는 문자, 콤마, 개수예요. 근데 왼쪽에서부터 몇 개를 가져오고 싶은데, 추출하고 싶은데 left가 없고 mid만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 콤마, 첫 번째 시작해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개수 요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left는 없어도 mid만 있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시작 위치를 첫 번째부터라고 해주면 left하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문자 셀, mid, 문자 셀, 콤마, 시작 위치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밑에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또 그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근데 이거의 개수 숫자 자체에 규칙이 뭐가 있나요? 자, 요 문자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라는 걸 6이라고 적어버리면 전부 6개만 가져오겠죠. 그렇다고 또 7을 적어주면은 이 골뱅이까지 가져오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골뱅이 앞에 끝까지였잖아요. 자, 그러면 골뱅이가 이거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으니까 우리는 6개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으니까 우리는 7개 필요하죠. 뭐냐면 골뱅이 위치. 자, search라는 함수로 이 골뱅이의 위치를 searc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골뱅이가 저 이메일 주소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요. 그럼 그 골뱅이 위치 번호, 서치의 답은 숫자 나온다 했잖아요. 그 골뱅이 위치 번호보다 하나 작으면 되잖아요. 하나 작은 요만큼이 요 자리에 들어가지면 되죠. 자, 우리는 문자의 첫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 골뱅이 위치 번호보다 하나 작은 개수만큼 필요한 거죠. 골뱅이가 있는 위치 번호 7, 그거보다 한 개 작은 빼기 1, 한 개 작은 개수가 필요해요. 골뱅이가 8번째면 8 빼기 8 빼기 1에서 7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 개수 자리에 요 서치 빼기 1의 식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지금 레프트가 주어졌으면 레프트로 몇 개 하면 되는데, 미드가 주어졌으니까 미드로는 문자 셀 콤마 시작 위치를 한 번 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콤마 몇 개인지를 표현하고 갈로 닫으면 돼요. 자, 근데 몇 개인지는 골뱅이 위치 번호보다 한 개 작게 필요하죠. 그래서 골뱅이 위치 번호를 찾아주는 거 서치. 골뱅이를 찾을 건데 서치 함수의 인수는 찾고 싶은 문자, 요 골뱅이가 몇 번째 있는지 찾고 싶어요. 자, 그리고 쉼표 찍고 어디에서요? 요 이메일 주소에서. 마우스 모양이 흰색 십자가 아니면 클릭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 거, 위에 거 선택해서 내리면 제3번 선택했고요. 자, 답지에 콤마 1 적혀 있어도 우리 생략하셔도 된다 했어요. 그죠? 첫 번째부터 찾을 거니까 생략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골뱅이 위치 번호니까 그거보다 하나 작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빼기 1 해서 요 개수를 구했고 미드의 갈로를 닫아야죠. 자, 요렇게 몇 개가 필요한지를 골뱅이 위치값 빼기 1로 찾아주니까 다 맞게 골뱅이 앞에 거 K자까지 3자까지 딱 맞게 들어왔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요런 답이 나오도록 서치를 해보세요. 골뱅이 뒤에 있는 세 글자가 나오게, 잠깐만요. 골뱅이 뒤에 있는 세 글자가 나오게 해보세요. 골뱅이 뒤에 있는 세 글자, 골뱅이 뒤에 세 글자가 나오도록, 답으로 나오도록 미드 함수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자, 뒤에 세 글자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뭡니까? 세 글자 정해졌어요. 미드가 원하는 인수는 뭔데요? 미드, 문자 셀, 시작 위치, 개수. 자, 여기에서 시작 위치가 들쭉날쭉한 거잖아요. 시작 위치가 들쭉날쭉하고 개수는 제가 3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시작 위치 자리에, 자, 시작 위치가 골뱅이가 6번째 있으면 우리는 7번째부터 시작하면 되죠. 이게
8번째 있으면 9번째부터 시작하면 되죠. 시작 위치가 어때요? 서치로 골뱅이의 위치를 구했어요. 그 구한 위치보다 하나 뒤에 거부터 시작해서 3개 가져오면 되잖아요. 하나 뒤에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면 8번째 거. 요게 7이면 8번째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제가 골뱅이 뒤에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골뱅이 뒤에 거가 몇 번째인데요? 이게 7이면 8번째잖아요. 자,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요 글자의 규칙은 골뱅이 뒤에 거부터 시작해서 3개거든요. 그 시작 위치를 골뱅이 뒤에 거부터 시작해서 개수는 3개. 개수는 정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치를 자꾸 이 자리에 아까 이거 닉네임 할 때처럼 개수 자리에 넣으려고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드 함수에 근거해서 항상 함수의 인수 구조에 근거해서 넣는 거예요. 서치를 아까 여기 넣었으니까 또 여기 넣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규칙은 없어요. 지금 시작 위치가 골뱅이 위치 다음 번째니까 골뱅이 위치를 찾아서 더하기 1하면 다음 번째가 되는 겁니다. 3은 제가 아까 그냥 3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개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3 적으면 돼요. 이 자리는. 네, 완성하려고요. 완성하러 가볼게요. 네. 자, 문자 nav 요거를 추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추출할 수 있는 함수는 미드밖에 없죠. 여기서는 이거는 레프트도 안 되고 그죠? 중간에 끼어 있는 요 3글자가 필요하니까 이 글자에서 3글자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래 요 글자 콤마 몇 번째부터 시작할지를 정해야 되고 콤마 아직 안 했어요. 개수는 3개로 결정 났잖아요. 제가 3개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 몇 번째부터 시작하느냐, 자, 몇 번째부터 시작하느냐, 그거는 골뱅이 위치를 찾아서 그거 다음 번째 거. 그래서 골뱅이 위치 서치. 골뱅이 위치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요 글자에서. 네, 요 글자에서 골뱅이 위치 값을 딱 찾으면 그거 다음 번째니까 더하기 1. 시작 위치 자리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계산 문제 4번에 볼게요.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보기의 수식을 A3에서 D3번 셀에 순서대로 입력하려고 한다. 밑에다가 그죠? 여기 이 수식을 순서대로 입력할 때 결과가 다른 거. 자, 그러니까 이 수식 풀어라 그 말이죠. B1번 셀 콤마 2 레프트 함수 안에 B1번 셀 콤마 2면 요거의 답은 뭐 나옵니까? 터활 맞나요? 그죠? B1번 셀에 2개 레프트니까 터활 거기에 연결시켜서 이 2번은 용이죠. 용자가 붙어서 이렇게 답 나오겠죠. 요거의 결과 터활과 이거의 글자 용자가 연결돼서 이렇게 됐고 미드는 C1번 셀 요거네요. C1번 셀에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2개 하나 둘 세 번째부터 2개 터활이 나오죠. 이거의 답은 터활. 3번 C1번 셀에 3개 오른쪽 라이트 C1번 셀이 있고 하나 둘 3개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3개 터활용. 다음 이거는 C2번하고 D2번하고 E2번 C2번 터 또 연결시켜서 D2번 활 또 연결시켜서 E2번 용. 그럼 답은 2번이죠.
더발만 있는 거. 자, 5번 서치. 자, 서치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으니까 답이 둘 다 1이 나오겠죠. 대문자든 소문자든 다 첫 번째 있잖아요. A. 그래서 1.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이거는 소문자 A를 찾아갈 거고요. 요거는 대문자 A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건 소문자 A 찾아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거 답은 6. 이거는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 없는 서치는 그냥 같은 답이 나오지만 find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다음에 6번에 1번은 공백이 있으면 제거하고요. 중간에 띄어진 공백은 한 칸은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고, 다음 서치에 요 글자를 찾는데 만약에 요 인수가 없었으면요. 요거 없었으면 셋자가 첫 번째 있죠. 그래서 1이라고 답 나왔어야 되는데 콤마 3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둘, 세 번째 요 공백 자리 여기서부터 뒤로 찾으러 가면 이거는 보지를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공백 자리로부터 뒤로 찾으러 가면 요거 찾아내겠죠. 이게 몇 번째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맞죠? 프로퍼는 단어의 첫 글자 한자씩 대문자입니다. 요 R자, O자, K자만 대문자 나오면 돼요. 로어는 모든 글자를 다 소문자 나오면 되고,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함수, 각각의 함수의 기본 인수 의미들을 잘 파악하는지 그걸 물었는 겁니다. 자, A2번 셀에 이런 수식을 작성하는 경우 결과 다른 거. 자, 미드 함수는 문자 셀, 시작 위치, 개수. 그러면 A1번 셀에 시작 위치가 요거라고 되어 있네요. 시작 위치와 개수. 시작 위치가 대라는 글자를 A1번에서 찾아서 위치 번호를 찾아요. 대라는 글자가 첫 번째 있죠. 1, 요거의 답이 1이 나오잖아요. 1 더하기 2까지가 시작 위치 인수 자리죠. 자, 다시 볼까요? 미드, 문자 셀, 쉼표, 서치, 더하기 2까지 쉼표, 개수. 그러니까 요만큼이 시작 위치예요. 서치의 답은 1이 나올 거고 1 더하기 2니까 세 번째 위치로부터 다섯 글자. 하나, 둘, 세 번째 위치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상공대학교, 상공대학교. 이렇게 답 나올 거고. 자, 라이트 함수는요. 문자 셀, 콤마, 개수. LEN은 문자의 길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LEN의 답은 7. 7 빼기 2면 5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도 상공대학교. 자, 3번은 라이트 A1번 셀, 콤마, 개수. 대라는 글자를 A1번 셀에서 찾으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있죠. 1 더하기 5. 그러면 개수가 몇 개라는 겁니까? 6개. 그러면 뒤에서부터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상공대학교. 요거 답은 한상공대학교. 자, 그 다음 미드 A1번 셀, 콤마, 시작 위치, 콤마, 개수. 자, 서치로 찾으나 파인드로 찾으나 대자는 똑같이 첫 번째 있으니까 요것도 1 더하기 2 해서 세 번째 자료부터 5개. 그래서 이것도 상공대학교. 세 번째 자리부터 5개니까 그죠? 요 답이 find의 답이 1. 1에다가 2 더해서 요 시작 위치 자리가 3이 나온 거죠. 이것도 3이고. 그래서 2번, 3번이 틀렸다 하는 거죠.
하나하나 함수의 인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이걸 풀 수 있죠. 자, 이것도 필기 도구 없이 이거 풀어야 됩니다. 필기 도구 없습니다. 자, 볼게요. 요 글자의 안에서부터 해결할게요. 안에 요 갈로의 짝이 어디까지 가는가요? 자, 이거의 짝은 맨 끝에고 요거의 짝은 요 속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문자 셀 5번째부터 시작해서 6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D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 6개. 요 글자입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요 미드의 답은 요 네모친 요만큼이에요. 자, 요 결과를 다시 한번 레프트 3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그러면 요거 답은 D 공백 5. 요거까지죠. 자, 다음 라이트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이트의 갈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라이트는 문자 셀 콤마 7 해놨어요. 그러면 라이트니까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자, F부터 요만큼. 그럼 요 라이트의 결과물은 요 네모친 자리인데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3개. 요 글자에 요 네모 안에 글자에 하나, 두 번째 요 공백부터 시작해서 3개. 1개, 2개, 3개. 요거 답이네요. 공백부터 해서 MU. 자, 그 다음 요 미드의 갈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문자의 세 번째 자리부터 7개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자리부터 1개, 2개, 3개, 4개, 5, 6, 7번째 자리. 요만큼이 여기까지죠. 요만큼이고. 자, 이 답에 대해서 3. 오른쪽에서부터 3개. 그럼 요거 하나, 둘, 3개. 요 세 글자니까 이거 답은 OF 공백. 자, 그 다음 레프트의 갈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 셀 콤마 7. 왼쪽에서부터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요만큼이고요. 레프트 함수식의 답은 요만큼 나왔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미드가 요 문자의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3개. 하나, 두 번째. O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3개. 그럼 이거 답은 OUN이 되겠네요. 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문제 한 개를 풀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시험 치러 가서는 이거 푸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다른 거 다 풀고 요건 차근히 하면 되니까 그죠? 다른 거 다 풀고 돌아와서 푸시는 게 낫겠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자, 9번 양끝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 뭐 원래는 양끝 공백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단어 사이에 여러 칸의 공백은 하나만 남기고 제거하는 거죠. 자세하게 표현 안 했지만 어쨌든 공백 제거하는 거 트림 함수. 다음 10번도 옳은 것 했네요. 프로퍼는 요 단어의 첫 글자 요거 대문자 만들어 줍니다. 단어의 첫 글자만. 이거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고 요거 중에서 자, 트림 함수는 중간에 있는 공백은 남겨두죠. 공백 싹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공백 한 칸씩은 남겨둬야 되죠. 그러니까 2번이죠. 이거는 싹 다 제거해버렸네요. 그죠? 이것도 아니죠. 11번에 트림 함수로 A 2번 셀에 있는 공백이 있다면 공백을 제거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문자로 바꿨어요. 어퍼 함수로 대문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대문자로 바꿨어요. 대문자 MNG-002 이렇게 대문자로 바꾸고 어퍼의 갈로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기서 요거죠. 요거가 어퍼의 갈로고 요거는 트림의 갈로고. 그러니까 KR은 대문자로 변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빼기 소문자 KR이 들어가겠네요. 소문자 KR. 그래서 앞에 이거는 대문자 나오고 이거는 여기 줄표도 없네. 네, 아무튼 앞에 거는 대문자 나오고 뒤에 KR은요 소문자 나와야죠. 그래서 1번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어퍼 함수의 갈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갔어요. 만약 이 갈로가 여기 안 있고 요 뒤에 있으면 이 KR도 대문자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KR도 대문자 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공백 제거한 이 도서 코드만 대문자 했고 이거는 소문자 형태로 적었으니까 소문자 형태로 나와야죠. 그래서 1번이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때 풀었죠. 자 14번은 다른 하나는 했는데 SQRT는 뭐라 했습니까? 루트 16 루트는 요게 루트 16은 루트 4 16이죠. 4의 제곱. 그래서 이거 답은 4가 되는 거죠. 1번의 답은 4. MAX 4,0.5인데 따옴표 넣는 0.5도 자 따옴표 넣으면 문자지만 숫자 형태의 요 문자는 계산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또 최대값은 4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답은 4가 나오고요. 자, 추주는 첫 번째 인수는 찾아가는 색인 번호, 인덱스 넘버고 요거 4 나왔으면 밸류 1, 2, 3, 4에 해당되는 답은 6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4면 요거 뒤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것이 답인 겁니다. 그죠? 요 값이 값 1, 밸류 1, 값 2, 값 3자리, 값 4자리, 4자리에 해당되는 6. 자,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으면 다 헤아리니까 심표 기준으로 뭐든 적혀 있으면 다 헤아립니다. 4개. 그래서 4. 자, 날짜 함수의 현재 시스템의 현재 날짜의 연도. 오늘 날짜의 연도 구하는 거. 이어의 today. 그죠? 거의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0번에 입사일이 이 날짜인 직원의 오늘까지의 근속 일수. 자, 일수를 구할 때 데이스가 없으면요. 데이스의 종료 날짜, 시작 날짜 두 개 인수를 적든지 아니면 종료 날짜 빼기 시작 날짜로 직접 빼시면 된다 해서 지금 여기서 날짜 빼기 직접 빼면 돼요. 그래서 입사일자를 날짜 데이터 함수에 연, 월, 일 적어서 요 날짜 빼기 요 날짜 그렇게 한 거죠. 오늘 날짜가 더 뒤에 날짜죠. 입사가 더 옛날 날짜잖아요. 그래서 뒤에 날짜 종료일 빼기 시작일 해서 이렇게 날짜를 뺐어요. 데이는요. 데이 함수는 인수가 날짜. 데이트는 연, 월, 일. 데이는 날짜가 들어와서 그 중에 연, 월, 일 중에 1이 나오는 거고 데이트는 날짜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날짜를 만들어주는 데이트가 필요한 겁니다.